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주택 매매가 역대급으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 지난달 900건에도 못 미치면서 한 달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점점 더 심화되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 과연 언제쯤이면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11월에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들 그리고 방향들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역시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답답한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이제 거시경제 여건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지금 많으실 겁니다. 과연 바닥은 어디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가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지지난주에 또 모아타운이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과 이제 관계돼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또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또 소액으로 투자하는 또 투자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고민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파트 투자를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아파트 비싸게 투자한 만큼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아파트 대신 빌라로 불리는 이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돈 되는 빌라 투자처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드린 강의가요. 이제 빌라에 대한 이제 투자 방법론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금 뭐 이 아파트 거래량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보면 뭐 정부라던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주택 공급을 지금 이제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택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정비구역들을 지금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들을 확대해서 지금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비구역을 지금 확대해서 지금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법적인 요건에 맞는 지역들, 이 법적인 요건은 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이제 민간 재개발이죠,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모아타운 이제 정비사업별로 좀 틀린데요. 일단은 그 법적인 요건에 맞는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지금 가격이 지금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초기 재개발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요, 대려 지금 투자자들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아파트는 거래량이 없지만 지금 빌라들은 지금 거래량이 꽤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빌라 좀 전성시대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라들도요, 돈 되는 빌라가 따로 있죠. 돈 되는 빌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다음 장으로 보면, 자, 지금 이제 빌라로 몰리는 수요, 서울의 주택 유형별 거래량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제 아파트하고 한번 빌라만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비중에서 26.8%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64.1%입니다. 자, 거의
2.5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예, 그만큼 지금 이제 빌라에 대한 거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예, 원인들. 예. 자, 일단은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 예,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돌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뀐 거죠. 예,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자, 지금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자, 빌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 원인들 보면 첫 번째가요. 아파트가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예,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좀 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못 사는 겁니다. 예, 수요들이.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좀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재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빌라 아니면 뭐 연립이라던가 이런 그 대체재들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예, 수요들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 자금으로 좀 빌릴 수 있는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서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아파트 매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이런 저리로 빌려서 좀 들어오는 이제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좀 되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예, 수요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빌라 전성시대 이꼬로 재개발 전성시대입니다. 예, 재개발 전성시대. 지금 뭐 모아타운이니 뭐 신속통합계획이니 그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이니 이런 지역들에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전성시대와 발맞춰서 노후 지역, 노후 지역의 개발 기대감에 있는 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투자 수요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정책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 4, 5년 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은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수요를 억누르는 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거 수요를 좀 이제 늘리지 않는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많이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죠. 예, 최근에 뭐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뭐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를 좀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를 늘리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요. 자,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끔 세금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되면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뭐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또 투자 수요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빌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난 원인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 빌라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예, 앞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어찌됐든 지속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이제 어찌됐든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 재개발 지역에는요, 노후된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그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또 지금 모여 있는 데가 이런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기존의 다세대 연립 같은 서민주택들이 점점 멸실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멸실이 되니까는 당연히 빌라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빌라 공급은 줄어들고요. 자,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는 이 대체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그 재개발 전성시대와 맞물려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구도심에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신축 빌라들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건축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신축 빌라 원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를 지으려면요. 기존에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을 허물고 이제 빌라를 짓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다가구 단독 주택들이 대부분 어디에 모여 있냐면 이런 재개발 지역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다가구 단독을 허물고 집을 지으려는 신축 수요들 이제 신축 수요는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신축 수요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가구나 단독 주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독 주택이 상당히 지금 희소해지고 있는 겁니다. 희소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땅값이 올라간다,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은 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빌라 가격도 과거하고는 틀리게요. 빌라 가격도 좀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꾸준하게 지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파트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오름폭이 지역에 따라 틀렸죠. 그렇죠? 지역에 따라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들도 많이 오르는 지역에 돈 되는 빌라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되는 빌라가 어떤 빌라들이냐? 투자에 대한 3원칙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재개발을 막아놨잖아요. 뭐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던가, 뭐 이게 뉴타운 이제 그 출구 전략이라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막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재개발을 막다 보니까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유동성 장세와 맞물려서 가격이 폭등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재생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을 보존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개발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즉, 이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법적인 요건에 맞는 지역들, 특히나 이 노후된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개발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구도심.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구도심, 그 다음에 역세권, 그 다음에 노후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역세권. 자, 두 번째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아타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은 데는요,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그래서 이 역세권 지역의 노후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역세권 지역의 노후 지역은요, 고밀도로 개발을 유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역세권이나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거는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역세권 지역에 있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해라. 이게 두 번째 투자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개발지 인근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요. 어떤 지역에 이렇게만 정비 사업주들이 있으면, 정비 사업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주변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이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왜 빠르냐면요. 일단은 주변에 이 개발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가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걸 봤죠.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받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가장 중요한 게 그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조합 사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지 인근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지정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개발지 인근에 지정 가능성이 높은
노후 지역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개발지 인근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구도심 역세권 노후 지역 가장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개발지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입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개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요, 특히나 요즘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요, 개발이 사실은 언제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떤 지역이 동의서를 걷고 있다. 뭐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다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이제 주민들의 이제 동의서를 먼저 걷어요. 동의서 징구가 시작이 되면요, 보통 일반적인 지역들은 2, 3억씩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 이제 선점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돈 되는 빌라 투자 3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후도 높은 구도심 역세권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으실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가도 이 부동산 투자는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상담 나눠 보시면 조금 더 좋은 해결책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미나 1대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자, 이번에 그 이제 모아타운 이제 지정된 이제 지역들을 보면 뭐 여러 지역들이 좀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1차 때와 다르게요. 1차 때는 사실은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2차 모아타운 후보지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 지정된 들을 살펴보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이번에 이제 지정된 지역 중에 뭐 노량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효로라든가 아니면 응봉동이라던가 합정동 이런 지역들의 입지가 상당히 좋죠.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도요. 자, 우리가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좀 틀리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이 A라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20억을 가고요. 그다음에 B라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가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업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가 틀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입지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번 주에는요,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같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좀 입지 여건이 좋은, 특히나 도심이라던가 부도심 지역에 이런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아직은 한 1억 초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제가 대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통하셔도 좋고요. 지금 나는 당장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맞벌이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세 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한 1억 5천 정도 이제 현금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재개발보다는 뭐 요즘에 나오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역세권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저렴하게 제가 가진 그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전문가분께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유 자금으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투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일단은요. 예, 네. 투자하기가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지역 선정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투자에 대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릴게요. 아까 그 역세권 개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예, 역세권 개발. 예. 역세권 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역세권 개발이라는 건 이제 조건이 있죠. 그렇죠? 예. 먼저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죠? 네. 네. 예,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노후되고 그러니까 노후가 많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노후도가 좀 높아야 돼요. 노후도가.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이요.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집 중에 6집이 30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아, 예, 그만큼 좀 노후도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세권 지역에 또 이제 이런 그 역세권 개발이 되는 지역은 역세권 지역이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보통 우리가 역세권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상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예,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될 지역은요.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노후되고 주거 지역이 좀 중심으로 있는 지역이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혹시 용답동이라고 아세요? 네네, 알아요. 예. 예, 용답동이 여기 지금 이제 답심리역하고요. 네. 여기 용담역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 용답동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여기가 답심리역과 용담역 사이 다 역반경 350m 이내입니다. 아, 예. 예, 350m 이내고요. 자, 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좀 노후도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 아, 예. 노후도가 대략 한 70% 정도 나옵니다. 높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쪽이 또 이제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아,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못 해요. 아, 여기가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네.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렸던 지역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한 1억 초반대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작년 말부터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3억 투자입니다. 아이고.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지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좀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 예. 예. 자, 그런데 요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답심리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담역 사이로 보면 여기 지금 기존에 이제 뉴타운 개발된 이제 답심리 쪽에 내미안이브 있고 요 아래쪽이 있어요. 네네. 요 아래쪽이요. 신담역과 그다음에 다심리역 사이에 있는 이제 다 350m 이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다음에 여기가 노후도가요. 네. 노후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예, 네. 아까 용답동보다 노후도가 높아요. 노후도 대략 80%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거 80%면 노후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네, 네. 자, 거기다가 여기가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 다 주거 지역의 중심이에요. 아,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입지 여건은 여기 용답동 일대보다는 여기 전농답심 뉴타운 그러니까 청량리 쪽이 우리가 부도심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청량리 쪽에 가까운 답심리동이 훨씬 더 입지 여건이 좋거든요. 아, 예. 자,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도 자,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내가 뭔가 비교가 돼야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입지 여건은 이쪽이 더 좋죠. 그렇죠? 예. 입지 여건은 여기 용답동보다는 입지 여건이 이쪽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 투자 금액 한 1억 한 4, 5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지금 자금이 아마 맞으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자, 노후도가 지금 용답동보다 훨씬 좋고요. 입지 여건 좋고요. 똑같이 역반경 350m 이내고요. 아, 그다음에 예. 주거 지역이 또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되면 여기도 당연히 앞으로 되겠죠. 그죠? 네, 네. 예,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얘기 나와서 먼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른 것뿐이에요. 아.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 5호선 라인으로 해서 여기 두산 위브 아래쪽 네. 요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쪽에 이제 모아타운 지정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아, 예. 요 아래쪽에 더 지하철에 가까운 쪽은요. 이쪽 노후도가 84%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요 아래쪽도 요 정도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로변 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한번 잘 예, 알아보겠습니다. 임장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시고요. 예, 물건 네네. 있으면 매입하실 수 요 정도 금액대 매입하시면 더 네네. 좋은 입지에 내가 반가격에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임장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언제나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요. 네. 다른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음.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남양주 다산동에 보면은요, 네. 다산 센트럴 에일린들 아파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네. 이제 한 3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좀 괜찮은 아파트 미래 롯데캐슬로 갈아타려 그러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갈아타는 게 어떤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그 왕숙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한 2025년인가 6년인가에 그 9호선이 신설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좋은 여건이 교통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거를 처분하고 제가 이제 그 미래 그 롯데캐슬로 좀 가야 되는지. 근데 또 여기가 또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요. 또 가고 싶고 이래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다산에서 위례 쪽으로 이주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다산 신도시 이거 지금 분양받으셨나 봐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위례 신도시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네, 네. 예. 그 다산 신도시가 비싸요? 위례 신도시가 비싸요? 위례 신도시가 훨씬 비싸죠? 위례가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위례가 훨씬 비싸죠, 당연히. 네, 네, 네. 예. 여기가 그리고 요즘에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예. 뭐 지금은 네.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좀 조정을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조정받는 폭이 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네. 자, 이거는 먼저 제가 답변부터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갈아타셔야 돼요. 여보세요? 네, 네. 예, 이거는 지금 바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 그렇죠? 이유를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네. 자,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요. 네. 신도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네. 거는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아, 네. 그렇죠? 서울과의 접근성. 접근성.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보통 신도시를 보면 서울과 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선호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신도시들도 보면은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를 보면 1기 신도시가 서울과 가까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가격이 비싼 거죠. 2기 신도시보다는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네. 우리가 또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이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판교라든가 이런 데가 비싸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신도시의 가격은요. 네. 예, 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얘 다산 신도시는 바로 다리만 넘으면 강만 네. 넘으면 서울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바로 네.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네.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맞아. 예, 다산 신도시는요. 자,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데가 지금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진건지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지구 이렇게 두 가지 지구로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판교처럼 서판교, 동판교 나뉘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진건지구 쪽으로는 8호선 이번에 연장되죠. 그렇죠? 예, 8호선 연장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지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좋은데 네. 사실 특히 이 진건지구 쪽, 이 지금지구 쪽은 서울과의 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네. 예, 이해되시죠? 맞네요. 예.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예, 투자를 네. 할 때는 내가 여윳돈이 없더라도 어떤 지역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대장주 인근으로 가야 돼. 내가 돈이 없어도요. 그러니까 내 여유 자금 내에서는요. 옆에 대장주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강남 상구가 비싼 이유는 강남이라는 대장주 옆으로 서초하고 송파가 비싸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강동. 그러니까는 강동 같은 경우는 송파 옆에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항상 대장주 옆에 있어야 되는데 다산 네. 신도시보다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파하고 인접, 그러니까 송파하고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다산 신도시보다는 대장주에 붙어 있는 신도시는 바로 지금 위례 신도시라는 미래 거죠. 신도시.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격이 틀린 거죠. 아,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항상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요. 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하급지로는 안 갈아타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네. 자,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가격적인 방어가 더 잘 돼요. 그죠? 네, 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어때요? 시장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급지가 또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요. 더 많이 그죠? 오르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안 좋더라도 당연히 네. 지금 상급지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맞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갭이 더 커요, 갈아타기가. 맞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산 신도시 지금 이제 지금지구 쪽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네. 위례 신도시로 지금 갈아타기 하실 거면요. 네, 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오,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께 명쾌한 해결책 드렸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나 이 대중교통 수단 혹은 교통 환경 그리고 가격의 뒷받침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위례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 어떤 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초에 네. 노량진에 빌라 투자를 신축으로 한 네. 4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세 3억 2천 하면은 투자금 1억 6천 정도면 된다 해서 그거를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발품을 다녔는데 이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네. 못했어요. 가족들이 반대를 못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그 근처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늦은 감이 있어도 다시 알아봤더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매매가 5억인데 그것도 구축이 5억인데 전세 1억 6천 끼고 이거를 투자하면은 갭이 3억 4천 정도 되는데 네. 더더군다나 제가 1주택자라 취득세 8% 중과해서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노량진의 네. 모아타운 쪽 지금 투자를 예전부터 고민하고 계셨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른 쪽 살펴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가족동이라고 네. 하면 남편분이 반대하셨나 봐요. 그렇죠. 남편분이 반대하셨어요. 네, 네. 훌륭하신 남편분이.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노량진역하고요. 이 장승배기역 사이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이렇게. 네. 예,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6구역, 8구역, 2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 속도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노량진 뉴타운은 벌써 8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노량진 뉴타운 쪽에 투자하기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량진 뉴타운 사실은 소액으로 이제 접근을 못 하고요. 보통 이제 투자 금액이 최소한 10억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또 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이 노량진 뉴타운은 강남 접근성도 좋고 노량진 바로 옆에가 또 여의도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입지가. 예. 자, 그런데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이렇게 있고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가 여기 네. 그 쌍용예가 옆에 신동아 아파트 요 사이가 이렇게 네. 모아타운으로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지정이 된 네. 거죠. 그죠? 네, 예, 그랬더라고요. 예, 거기가. 모아타운 지정이 된 건데 네.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신축 빌라들이 보통 이 신축을 사는 이유가 취득세가 중과되니까 네.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시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축을 많이 매입을 하시는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신축이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겠죠? 여기는 지금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신축 빌라 사기가 힘들고 지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그 권리 산정 기준이니까 관계없는 구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투자 금액 3억 4천에 거의 네. 아까 5억짜리라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취득세만 한 4,500에서 5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의 4억 투자예요. 그죠? 그렇죠. 예, 조금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네요. 그죠? 그래요. 예. 맞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 여기 정말 올 초만 하더라도 1억 5천 이하로가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는 어때요?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확 오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사지 마시고요. 예.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지금 최근에 지정된 데가 여기예요. 그죠?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막 이제 고시원들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요 반대편도요. 얘랑 똑같은 네. 입지거든요. 어. 여기 지금 그 지도상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성 네, 아파트 네. 쪽. 여기도요. 얘하고 고시원들이 좀 밀집이 돼 있고 똑같은 예. 입지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면적도 지금 여기가 딱 모아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만 제곱미터 미만 예. 딱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나 입지가 비슷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잘 찾아보시면 예. 신축들이 한 2억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입지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먼저 얘기가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내가 2억 정도에서 신축 빌라 사면서 취득세 감면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죠. 감면 받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러니까 입지는 똑같아요. 어. 입지는 똑같은데 먼저 얘기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거고. 네. 그죠? 근데 이 건너편도 똑같다라는 거죠, 입지는. 네. 예, 그러니까는 뭐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구축 네. 물건보다는요, 예. 그 반대편 쪽으로 가셔서 예. 신축 빌라 매입해서 내가 주택임대 네. 사업자 활용해서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유,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쪽으로 됩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조금 더 나은 투자 방법 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일정 안내해 주시죠.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워낙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개발 기대감이 있는,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단계에 있는, 그래서 또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자식분들을 위해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이게 아파트를 사주기에는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재개발 쪽으로 완전히 지금 선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투자 수요도 많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개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온 지역들, 즉 때가 안 묻은 지역들이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제가 좀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런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고요. 꼭 또 소액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아까 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 매도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지라고 무조건적인 투자는 좀 위험하겠죠. 전문가 의견 꼼꼼하게 이 상담 거치셔서 미래 가치가 높은 좋은 투자처들 선별하는 눈을 좀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저는요, 잠실의 장미 아파트 2차 35평을 14년차 보유 중입니다. 네. 예, 지방에 살고 있어서 거주는 못했어요. 네. 근데 2020년 3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재건축은 2년 거주 요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2년 거주 요건이 있는지요?
그게 일단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잠실 네. 장미 아파트 2차 지금 장기 보유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가야 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방송에 네, 나오신다고 무슨 반갑습니다. 외우셨나 봐요. 네? 예. 아, 방송에 나오신다고 글을 좀 외우셨나 봐요. 준비해 놓으셨나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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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장미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자, 장미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장미 아파트 입지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한강변에다가 그죠? 예. 예, 주변에 이제 뭐 잠실중공 5단지 잠실 5단지 빼고는 지금 여기 다 지금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많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장점이 한강변이 영구 조망이죠. 예, 영구 조망. 예. 예, 영구 조망이고요. 예. 근데 아까 궁금하신 게 예.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요건 있냐 이게 지금 네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지방이니까 뭐 네네. 거주를 못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못했어요. 예, 2년 거주 요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2년 거주 요건 작년에 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 늘려고 하다가요. 예. 그냥 백지화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재건축이라던가 예. 아니면 재개발이라던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네. 뭐 2년 거주 요건이 있냐 이런 거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 예, 거주 요건 없어요. 예, 거주 예, 요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단기 보유자 외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자. 예. 예, 예.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재건축 같은 경우도요. 네.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아까 2020년 3월 달에 됐죠. 지금 장미 아파트가요. 네네. 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요.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즉 못 팔아요. 예. 예, 못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니까. 예.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고요. 예. 그다음에 뭐 또 창고에서 또 알아두시면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울 같은 이제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예, 예.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들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20년 3월 달에 묶이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서 당연히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금방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장기 보유자고 그러니까 1주택자이면서 장기 보유자. 5년 거주했고 10년 보유했으면 아.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장기 보유자거든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됩니다. 예. 자, 이해되시죠? 그럼 네,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이거 못 하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남자 내가 팔고 싶어도. 네네. 자,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네.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지금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네.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남았죠. 예. 사업 시행 인가. 예, 네. 사업 시행 인가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거든요. 네. 예. 관리 처분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럼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이제 준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 시행 조합 설립이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3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오면요. 3년 이내 사업 시행 네. 인가가 안 나오면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겁니다. 네. 예, 3년 이내. 또 똑같아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 관리 처분이 3년 이내 안 나면 또 자연스럽게 또 뭐예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 또 착공에 들어갔는데 준공이 또 3년 이내 안 나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만약에 매도할 타이밍은 항상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2년 실거주 요건 없다. 자,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더라도 3년 이내 진행이 안 되면 네. 3년 이내 진행이 안 되면 또 조합원 지위 양도는 허용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문가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답한 고민 좀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빠르게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부동산 투자 쪽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주변에 직장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빌라 같은 거로 투자를 조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하도 주식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다 빼놓고 그래서 한 1억 초반 정도로 해가지고 좀 이 재개발 할 만한 그런 빌라 있는지 그런 거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투자처들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지금 1억대 지금 투자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1억 예. 1억 한 초반대, 그죠? 예. 네. 그리고 대표님 제가 네. 그랬더니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예, 1주택이시고요. 네. 예,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런 요즘에 취득세도 조금 많이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명의 같은 것도 좀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가 취득세 8%, 그죠? 예. 3주택자가 이제 취득세 12%니까 취득세가 중과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요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예, 취득세 중과는요. 우리가 예.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능한가요? 예, 아까 제가 다른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매수하는 주택을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그래요? 예, 취득세가 85%가 감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택 임대 예. 사업자 활용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조건이 있죠. 일단은 예. 이 조건,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신축이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구축은 안 됩니다. 그 예. 다음에 가격이요 6억 이하여야 돼요. 네. 금액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면적이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요거 조건만 맞춰주면 취득세는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닌가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는 까다롭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아주 노후된 지역에 6억 이하짜리 신축 빌라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요즘은 최근에요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신축을 찾습니다. 그래. 예. 예, 신축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취득세 감면도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데가 이제 보통 이제 초기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초기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또 개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근데 개발이 될 때까지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낮을지언정 임대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구축은 되려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임대가가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임대가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자, 있구나.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보통 이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했다가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예. 근데 평가를 받을 때 보통 신축 빌라들이 평가 금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취득세 감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할 때까지 관리하기 편하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구축보다는 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자, 거기에다가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도 많이 나오니까 신축들이 요즘 많이 찾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이런 신축 빌라 쪽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은 네. 1억 초반대로 하면 이제 도심이나 이런 지역이 아까 제가 역세권 지역이나 이런 데 말씀드렸거든요. 모아타운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 뭐 답신이동 네, 일대. 예, 이쪽으로 예. 한번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상담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꼭 참석해 보셔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더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을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